결혼율 최저, 출산율 최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통계들이죠. 심지어 올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명대로 지구상의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가 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의 하향 곡선.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과 남부럽지 않은 육아는 대부분 돈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5%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인데요. 저 역시 그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1인입니다. 아파트 대출금과 사업자금 대출 등등. 수입은 하이패스를 능가하는 속도로 빠르게 통장을 스쳐 지나가 버리죠. 만약 그런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부부가 똑부러지게 청산한 빚 이야기.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슨 부부는 10년 넘게 장례업계에서 장의사와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일하며 얻는 보람 덕분에 꽤 오랫동안 일했음에도 과도한 업무와 점점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괴로웠죠. 하지만 저축 하나 없이 빚만 있는 현실에서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많은 이들의 사연과 후회를 들으면서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결국에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들이 삶을 바꾸고자 결심한 이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일은 빚 없애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슨 부부가 전하는 빚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빚을 전부 한데 모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빚의 총액과 매달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납부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달에 쓸 돈을 초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지출 정리를 해봤는데 매달 나가는 돈의 규모에 두 번째, 예산을 짜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산서를 쓰면 계획안을 가지고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섬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제로섬 예산을 간단하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수입 빼기 지출 빼기 저축은 0원입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빠짐없이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예산과 비교해서 계획에 맞게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돈은 얼마를 버는지와는 별개로 어떻게 쓰는지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케이블 방송과 휴대폰 요금, 외식비, 세일 물품과 충동구매 등등 지출 기록은 순간의 욕구를 위한 것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물건을 살 때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살 형편이 안 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은퇴자금이나 학자금 등 저축들을 잠시 중단합니다. 저축 통장에 붙는 이자는 빚 때문에 내는 이자에 턱없이 모자라죠. 이것은 돈을 빌려 저축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빚을 갚을 때까지는 저축이나 보험 등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상금을 준비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모은 돈을 비상금 계좌에 넣는 겁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차나 집의 큰 부분을 수리해야 할 때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쓰일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 돈은 오직 비상사태에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비상금의 크기는 대략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완성됐다면 이제부터가 빚을 청산하는 시점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빚을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 순으로 갚아나가는 방법과 제일 높은 이율부터 작은 이율 순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니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업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업은 수입을 늘리는 수단이며 빚에서 빨리 헤어나게 돕는 방법이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제로섬 예산을 세운다. 2.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3. 저축을 잠정 중단한다. 4. 비상금을 모은다. 5. 빚 상환 방법을 선택해서 빚을 청산한다. 6. 저축들을 재개한다. 7. 빚에서 해방된 삶을 즐긴다. 사실 책의 내용이 너무 뻔하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두 단계만으로도 지난 한 달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당부합니다. 어떤 요령과 기술이든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회의가 들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사는 방식을 바꾸려면 적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빚 때문에 고민인 당신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빚을 갚아나갈 바로 그때라고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